가장 열심히 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지만 지금 22대 개원부터 너무 이슈도 많고 일도 많고 쟁점도 많아요. 특히 이제 구단이 길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법사위가 이제 열렸죠, 이미. 그렇죠. 교체회의를 했고 그래서 최상병 특검 법안이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이제. 법사위에서는 어제 통과됐고요. 예. 일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원래 예, 좀 더 그렇죠. 논의를 하고 다시 이제 전체회의 심의를 올라오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음. 내일 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 최상병 특검은 촌음이 시급합니다.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최상병 어머님의 그 간절한 편지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1년이 7월 19일 돌아온다. 예. 1년이 되면은 통신 기록이 다 파기돼요. 일단 통신회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기록이 1년이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건희 예. 이 디올백 문제로 거기를 조사하려고 했을 때 뭐 코파나 감탄주 뭐 없다. 아크로비스타도 뭐 CCTV를 뭐 한 달밖에 보관 안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안 한다. 모르는 거죠. 예, 그 아크로비스타도 그렇고 심지어 예. 출입 기록도 또. 다 시호가 보관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공수처에서 예.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촉구를 했지만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예. 그렇지만은 빨리 이 특검이 돼야 이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원인 규명, 사실 규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1년 넘으면은 통화 기록 없다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일단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예. 빨리 서둘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공수처는 그러니까 통화 기록, 통신 사실 조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수사 자료다. 요 정도를 얘기하는데 따지고 본다기보다도 추정컨대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워낙 이건 수사의 기초 자료여서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저 않으니 같은 사람한테 예. 뭐가 딱 시작되면은 압수수색해서 그렇죠. 핸드폰부터 다 하고 뭐 집도 다 보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수처가 명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특검이 필요하다. 일단 그렇죠. 명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안에 하나 예. 1년이 지났다 해가지고 다 폐기했다. 예. 통신사나 이랬을 때 길이 없어요. 대통령과 이중섭 장관의 통화 기록, 23년 8월 2일 통화 기록도 사실 법원에서 해서 이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신청해서 법원에서 확보한 자료인데 만약에 넘어가서 신청했는데 통신사가 1년 지나서 지웠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 안 나올 수 있으니 그렇죠. 특검을 빨리 가자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내일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이시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특검법을 얘기하고 소위를 내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이제 소위로 안 넘기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본회의로 상정시키는데 그래도 야당 의원들의 기다림을 위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소위로. 저 말하지 않았지만 내일은 빨리 보내자 예. 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라도 얘기하겠습니다. 예. 소위인데 사실 소위에는 이 소위는 그러니까 법사위 전체가 있으면 여기서 조그맣게 꾸려서 너희 소위 몇 명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부처 예. 심의, 축조 심의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건 어떻습니까? 그 소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법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원구성을 아예
하진 않았으니까 국민에서 협조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이 저기 김 씨는 법사위로 가고요. 누구는 뭐 복지위로 가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이 이제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명패가 있긴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을 하니까 처음부터 그 다음날 사임계를 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임명이 돼 있었으니 예. 사실은 소위는 법사위 내부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군요. 형식적으로는. 아니요. 형식적으로도 왜 구성할 수 있느냐니까는 우리가 조국 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이 예.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제 구성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제 첫 회의에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은 것도 예. 이제 여야 음. 간사가 합의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회의에도 불출석한다고 하면은 상임위원장이 적당한 조치나 고발 같은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나오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지금 민주당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거는 언제쯤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법사위원장도 이제 민주당, 민주당이지. 국회의장도 그러니까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상임위원회다 회의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제 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뭘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전에 이제 그러면 7개 상임위원회를 언제까지 예. 기다릴 거냐. 이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이 변해서 그러한 국회 의사를 존중하고 빨리 응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선거운동하면서 유세를 하면서 내가 만약 당선되면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보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죠. 예.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의 개혁 계획은 내일까지 7개 상임위원장이 구성 안 되면 민주당이 다 예. 은필증 독식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원식 의장이나 박찬대 예. 원내대표 아마 추경호 여당 대표랑 얘기가 돼가는지 다음 주로 됐다고 그래요.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그냥 진행해버리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음 주 정도로 좀 그것은 기다리시면 저는 잘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힘들다.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요지부동으로 가지고 가느냐? 저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인 한동훈 예. 전 비대위원장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강공을 하고 예. 당에 요구를 했을 때는 일단 민주당 범야권 192석과 대치관계가 생기면은 그 힘으로 예. 저는 전당대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도 국회를 그런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수록 여당이 좀 더 똘똘 뭉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친윤의 힘이 좀 실리고 그렇죠. 설령 반윤 한동훈 위원장이 되더라도
입지가 좁아지는. 야 지금 저쪽이랑 전쟁 중인데도 가서 왜 내부 총질하고 있어? 요런 배경을 만들기 설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기가 어렵죠. 그렇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모르죠. 그러나 이제 룰이 예. 단일 지도 체제고 국민 여론을 30% 감안하고 70% 당내 투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장 유리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예. 3년이나 남았고 국민의힘의 DNA는 대통령에 대한 복종 DNA가 많아요. 우리 민주당은 늘 저항의 DNA가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조국, 이준석 3면 초과라고 하는데 예. 한동훈이 되면은 4면 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바라지 않기 그 겸해서 이 힘을 딱 단결시켜 놓으면은 최상병은 바로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 특검이 되겠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것을 방패막이로 잘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뭉치면은 윤심이 작용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막고 윤심이 실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타양피죠. 일석이조. 대치로 예. 몰아가는 예, 이유가 있을 저는 수 그렇게 있다. 보여요. 알겠습니다. 요거 제목 하나 제가 적어놨습니다. 국민의힘 복종 DNA 때문에 한동훈 어려울 수도. 이 정도 그렇습니다. 제목 괜찮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정치 구단의 예언인데 지금 왜냐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어차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 최고령, 최고 득표, 그다음에 최고 이 고수 구단 박지원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김종인 선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1년만 참아라, 기다려라. 이재호 장관, 지금 위원장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만약에 한동훈이 내 동생이라고 하면은 못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좀 기다리라고 하겠다. 이것이 대체적 시각 같아요. 정치 고수들의 시각이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나와서 될 수는 있지만 실패할 거다고. 지금 의원님 그렇죠. 말씀은 예. 이제 나와서 되더라도 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충돌하면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한동훈 개인 자질로 봐서도 사실 그렇게 토론하고 예. 이런 것은 안 했잖아요. 그분이 지난 비대위원장 10개월인가요? 예. 하면서도 겨우 나가서 한 게 관훈 토론. 넉 달 했죠, 넉 달. 넉 달 했는가? 예. 넉 달 하면서도 관훈 토론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예를 들면은 다양한 질문이 쏟아진단 말이야. 예. 외교, 국방, 뭐 남북 관계 했을 때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표가 되면은 거기까지 준비가 됐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 구단인 박지원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건 이렇게 정당, 정파성 이걸 떠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내공은 몇 단 또는 몇 급 정도로 보이십니까? 아이고, 제가 제목 뽑아내려고 그래요 지금. 저는 뭐 바둑으로 치면 예. 9급은 줘야죠. 그냥 9급 예우상. 예우상 9급. 그러면 박지원 원장님이 할 때는 뭐 9점 깔고도 좀 더 깔고 아, 그분이 더 훌륭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검사의 색깔 때라고 할 뻔했어요. 아무튼 검사의 색깔을 다 벗진 못했던 것 같다.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면 사실 정치인과 검사는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사실. 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형님, 예. 내가 검사 때를 벗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3선을 하면은 비로소 뺐는데 지금 엊그제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그분의 시각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일란성 쌍둥이 한동훈을 과연 예.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요리로 따지면은 사실 정치라는 게 이제 조리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채 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르기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될지 모른다. 검사죠, 검사. 그렇죠. 칼질만 해봤어서 볶고 조르고는 모른다. 예. 검사는 설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플리바겐이 금지돼 있어서 네. 설득할 수가 없죠. 없죠. 예. 그런 것들이 한계로 작용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이 최 PD님 하나 나왔어요. 한동훈이 나는 9단, 한동훈은 9급. 아이, 나는 그건 빼야죠. 그건 이제 안 했는데 거기에 있어야 대조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를 볼 때는 예. 한 1급 정도로 볼 수도 있으니까 아, 객관적 판단을 예. 중시해야죠. 알겠습니다.